이 책을 통해서 쾌락 과잉 시대에 당신만의 균형을 한번 찾아보세요.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이 책은 생각보다 참 좋은 책이에요. 이건 뇌과학 책이죠. 근데 뇌과학 책인데 제가 이 책을 추천하는 이유가 어떻게 보면은 딱 두 가지? 하나는 뇌과학 책인데 가독성이 되게 좋아요. 그리고 두 번째 좋은 건 교훈도 있어요. 그래서 이 책이 뇌과학에 관심이 있다 그러신 분들은 이 책을 전 추천드리고 싶어요. 뭐 여러 가지 책들이 많아요. 뇌과학 책들이 되게 많은데 이 책은 지금 우리가 누구나 빠져있는 중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중독. 내가 무슨 중독에 빠져 있어요? 이렇게 생각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잘 생각해보면 우리는 다 누구나 뭐 한 개, 두 개? 아니죠. 그 이상 중독에 빠져 있어요. 아침마다 매일 핸드폰, SNS 계속 보시고 계속 체크하시고 그게 하나의 중독이 될 수 있고 아니면 내가 강박적으로 어떤 신념이 있어서 지키고자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그것도 강박 중독이에요. 내가 새벽 기상을 하고 싶어서 저는 매일 아침 뭐 4시 반에 일어나는 게 저의 루틴입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운동 중독일 수도 있어요. 매일 운동을 1시간, 2시간, 막 3시간씩 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죠. 중독, 도파민이 분비되죠. 네. 도파민이 분비된다는 거는 그만큼 쾌락, 그리고 열정, 네, 이런 걸 불러일으키고 동기부여도 되고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이게 도파민이라는 게 한번 이렇게 분비가 되면은 그만큼 내가 강한 욕구를 느끼고 충동을 느끼고 그리고 쾌락을 느끼고 즐거움을 느끼고 그만큼 만족감을 느꼈어요. 그러면 그만큼 이제 다운되는 거예요. 내가 느낀 쾌락만큼, 내가 느낀 그 감정만큼, 감동만큼 그만큼 이제 도파민이 이게 확 올라갔다 계속 유지되는 게 아니라 떨어지면 그만큼 나는 고통을 느끼고 좌절하고 못했는데 했어야 되는 건데 막 이제 절망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도파민이 업다운이 심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그걸 어떻게 잘 적절히 유지하느냐가 중요한 건데 그게 이 책에 참 잘 나와 있어요. 나는 아침에 새벽에 기상을 한다? 아니면 운동을 열심히 한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좋은 중독이죠. 그쵸? 하지만 나쁜 중독이 많잖아요. 게임 중독이라든지 우리가 진짜 손을 떼고 싶은데 손을 뗄 수 없는 것들? 네, 말씀드린 거 뭐 SNS 계속 보게 되는 거, 나도 모르게 계속 보게 되는 거. 그러다 보면 한두 시간 그냥 훌쩍 지나가고 후회를 하게 되죠. 스탠퍼드 대학의 이제 중독의학 교수님인데 여자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되게 야릇한 로맨틱 소설이 있잖아요. 그 소설에 중독됐던 거죠. 그래서 가족들이 있고 아이들도 챙겨야 되고 나는 뭐 논문을 써야 되고 이런데 그 소설을 계속 보는 거예요. 내 삶에 지장을 주는 거죠. 그런데도 그거를 뗄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 보는 거예요. 충격적이었던 게 자위기계를 만드는 60대 분이 나와요. 이 사람은 정말 어렸을 때부터 10대 때부터 자위를 했어요. 네, 아주 어렸을 때부터 정말 10대라고 하면은 10대도 안 됐겠죠. 더 어릴 때니까. 그렇게 계속 자위를 하다가 결국에는 자기 그 쾌락을 위해서 자위 기계까지 만드는 사람이고 기계도 너무 잘 만드는 거죠. 디테일하게 나오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 걸 보면서 이게 성적인 거는 공통이잖아요. 그래서 더 처음부터 확 이렇게 끌어잡아서 이 책을 볼 수 있게 만들어 버리더라고요. 이게 제 생각은 이분이 애나 렘키 교수가 그 로맨스 소설에 중독됐던 분이라서 그런 걸 되게 잘하는 것 같아요. 사람의 감정. 그래서 처음에 읽을 때 이거 뭐야 뇌과학 책 맞아? 이러면서 읽었어요. 이게 뇌과학 책 맞나 진짜? 이러면서 뭐야 왜 이렇게 야리꼬리하지? 막 이렇게 자꾸 끌어당기니까 사람을 계속 보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보다 보면 한 50페이지까지 쑥 읽어버리더라고요. 그만큼 가독성이 좋아요. 이게 뭐 사람을 흥미로만 이렇게 끌어당기는 게 아니라 그거에 마지막 교훈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떻게 그런데 그렇게 진짜 한 50년 이상 성적 그런 중독에 빠져 있었던 분이 어떻게 빠져나왔는지가 나와요. 그렇게 집요하게 기계를 만들고 결국 와이프랑도 헤어지고 아이들에게도 외면당하고 그런데도 헤어나오질 못해요. 그랬던 사람이 결국에 빠져나와요. 그리고 또
네, 이 사람이 제이콥이고 마이크라는 사람이 나오죠. 마이크는 되게 성공한 사람이에요. 실리콘밸리의 동화 같았다고 했잖아요, 인생이. 실리콘밸리 하면 되게 트렌디하잖아요. 그런 데서 성공한 사람이 바로 마이크예요. 돈도 많고 사업으로도 성공했고 네, 예쁜 와이프도 얻고 엄청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겉으로 봐서는 아주 행복해요. 하지만 이 사람은 코카인의 술 중독이었던 거예요. 인싸 기질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술과 코카인에 중독돼서 사람들과 어울리고 이런 걸 너무 좋아하고 흥이 많고 이랬던 마이크인데 네, 문제는 그거에 빠져서 자기가 이제 삶이 안 되는 거예요. 영상을 보면 아시겠지만 냉동고도 사가지고 막 밤새 물 해가지고 얼려가지고 아침 되면은 거기에 물을 담근다고 하는데 몸을 담근다고 하는데 생각만 해도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지 이렇게 한데 하고 나면은 그 쾌락이 있다는 거예요. 짜릿하고 그게 끝나고 나서 금방 꺼지는 게 아니라 물거품처럼 사라지는 게 아니라 그게 한동안 내 몸에 남아서 그게 약간 황홀감이 오래 간다는 거예요. 되게 놀라웠어요. 되게 여기서 이제 연구 결과랑 이런 게 막 부연 설명이 되지만 내가 실제로 체험해 봤을 때 충분히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되게 좋았던 건 뭐라고 했어요? 마지막에 친구들의 가족들과 아이들과 같이 즐길 수 있는 하나의 파티가 됐다는 거예요. 술 파티, 코카인 파티가 아니라 이제 건강하게 가족들과 함께 즐기는 거죠. 얼마나 좋아요. 이게 바로 이 책에서 제시하는 거예요. 이 도파민네이션에는 다양한 연구 결과들, 사례들이 나와 있고 그리고 환자분들이 나오죠. 중독됐던 분들. 그래서 어떻게 치료됐는지 과정들이 나오는데 근데 이 사람들이 공통점이 그거예요.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중독된 중독에서 벗어나서 이걸 그만 스탑을 하고 다른 걸로 갈아탔다는 거예요. 이 퇴폐적인 것보다는 나를 좀 더 업그레이드 시켜주고 나를 상향시켜주고 그리고 가족들과 나 자신도 그리고 사회적으로나 다 합법적인 거 도의적인 행복으로 쾌락으로 갈아탔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뭐냐면 이 고통이 있어요. 도파민은 내가 그만큼 많이 쾌락을 느끼고 내가 흥분하고 그랬을 때 막 분비가 되죠. 그러다가 이게 시간이 지나면 계속 유지가 되는 게 아니라 떨어져요. 높이 올라간 만큼 다운돼요. 금단 현상이 오잖아요. 어쩔 줄을 몰라 하잖아요. 근데 그 고통을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참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고통을 또 참기 위해서 우리는 어디 가죠? 병원에 가요. 병원에 가서 약 처방을 받고 막 그걸 먹어요. 그러면 좀 좋아져요. 그래서 계속 그렇게 약 처방을 받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여기에서 얘기하는 거는 그 약에 또 중독이 된다는 거예요. 네, 중독 안 됩니다 하는데 중독이 되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약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 약의 도움을 받을 수 있죠. 도움을 받지만 결국엔 내 의지가 중요한 거고 이건 생리적 현상이고 내가 그만큼 그만큼 쾌락이 있었기 때문에 그만큼의 고통을 느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만큼 즐거웠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대가죠. 그 행복한 만큼 그 고통이 나에게로 와요. 여기에서 말하는 건 마음챙김. 네, 마음챙김. 마음챙김이 그냥 나를 보는 거예요. 이렇게 멀리서. 너 힘들구나. 그래. 우울하지. 그래. 너무 지금 막 속이 뒤틀릴 것 같고 미치겠지. 그래. 어쩔 수 없잖아. 더 바라는 게 뭐야. 너 그렇게 쾌락으로 그만큼 약에 중독돼서 술에 중독돼서 그렇게 또 해? 하고 후회할래? 그렇게 살래? 그렇게 살다가 내가 더 나락으로 떨어져서 그렇게 죽고 싶어? 내 삶을 그렇게 끝내고 싶어? 그런 게 아니라면 이 중독의 사슬을 끊어야지. 뭘로? 내가 바라는 삶으로. 그쵸? 내가 바라는 삶이 뭘까? 내가 진짜 바라는 삶이 뭘까를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럼 답이 나오죠. 이걸 끊어내고 내가 바라는 삶으로 가기 위해서 난 뭘 해야 될까? 이 책을 통해서 쾌락 과잉 시대에 당신만의 균형을 한번 찾아보세요. 찾을 수 있을 겁니다.